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만 4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관리하는 엔데믹 시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신상혁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규 확진자가 16만 4,481명 나왔습니다. 확실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2, 3주 뒤면은 10만 명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현재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지금 유행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재생산 지수가 1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과거에는 이 재생산 지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백신 접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떨어뜨렸다 그러면 예. 지금 같은 경우 오미크론 유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전 국민의 반 이상 그리고 사회 활동이 활발하신 그런 학생이나 이런 회사원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감염이 돼서 자연 면역을 획득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어찌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추가 백신 접종을 한 번씩 한 상태로 이제 재생산 지수가 지금 집단 면역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집단 면역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재생산 지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이게 오미크론이나 이제 오미크론의 아형인 스텔스 오미크론이나 XE가 유행하는 요 동안은 한 3개월 정도 이제 유행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기는 어려운 그런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다음 유행을 우리가 또 이제 대비해야 되는 또 과제가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부가 이번 주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함께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단계적 일상 회복이 방역 조치 해제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는 어떤 부분이 핵심일까요? 지금 과거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나 이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행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왔다 그러면 예. 지금은 이미 이제 집단 면역에 의한 그 면역에 의해서 재생산 수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유지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예. 이제 이게 결국 점차적으로 풀리든 이제 급격하게 풀리든 이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아직도 이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특히나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지금 300명대 이상이 지금 5일째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유행의 추세가 꺾인 건 맞지만 지금 그 고위험군들에 의한 그런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위험도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화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부 정책대로 완화가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또 일부의 고위험군들은 상당히 위험에 계속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방역에 그런 경각심을 틀어뜨리는 메시지를 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방역 완화 메시지를 자꾸 주게 되면 그 경각심이 틀어지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그 가운데 또 고위험군이 걸려갖고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 당국은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민 여러분들 역시도 지금 일상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코로나19는 지금 그렇게 큰 위협이 지금 당장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금 고위험군들을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 책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보다 조심해서 개인 방역에는 좀 계속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수치는 내려가도 어쨌든 위험도는 여전하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코로나19가 현재 패스트, 탄저병 등과 같이 1등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 감염병 등급 조정을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등급에서 현재 지금 1등급인데 2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 글쎄 1급 감염병은 우리가 잘 알던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이런 이제 신종 감염병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예. 2종 감염병에는 결핵이나 수두, 홍역 같이 공기 감염 전염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결핵이나 홍역, 수두가 그렇게 가벼운 감염병이 아니고 공기 감염이라 재생산 지수도 10이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전염력이 강한 그런 그 감염병들이 2급에 들어가 있는데 2급 예. 감염병의 이제 그런 차이라 그러면
이제 그 1급 감염병은 바로 이제 진단되자마자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고 또 이제 1급 감염병은 음압격리에 준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예. 2급 감염병도 결핵은 사실 음압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감염병 같은 경우는 격리가 꼭 필수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상의 이제 체계의 차이가 있고 2급 감염병은 아시겠지만 결핵이나 뭐 수두, 홍역 이런 감염병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안에서 그런 관리가 되고 있고 치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감염병을 우려한다고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의료 체계에 흡수가 되어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감염성이 높더라도 2급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의 코로나19가 병의 특징 자체는 1급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흡수가 돼서 의료 체계에서 관리가 가능한 정도가 되어야지만 예. 2급으로 내려와서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의료 체계에서 모든 걸 흡수하고 이제 관리하면서 무슨 그 방역 당국의 그런 조치나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의료 체계에서 흡수가 되는 그런 관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게 가능한지를 갖다 조금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당장은 말씀드렸지만 한 3개월 정도는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동안은 그 소강 상태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을철이 되면 코로나19는 대규모 전 세계 팬데믹을 또 막 그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결국은 다시 올 겁니다. 이제 가을철에. 그러면 그때 다시 가을에 왔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2급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안에서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3개월 안에 갖출 수 있겠느냐 이것까지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이 급수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자연 면역을 또 획득한 상태고 그리고 또 집단 면역도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곧 엔데믹이 오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3개월 정도 이후에는 또다시 이제 가을이 되면 다시 유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엔데믹은 그럼 일단 지금 뭐 단기간 안에는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사실 지금 웬데믹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요. 예.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은 엔데믹이라는 그런 그 결말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경험을 해봤을 때 아시겠지만 대구에서 대규모 유행이 일어나고 나서 예. 한동안 소강 상태에 빠졌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급성 감염병은 결과가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에피데믹과 그 소강 상태가 반복이 되던가 예. 종식이 되던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엔데믹이라는 현상은 뭐냐면 재생산 지수가 1입니다. 1. 그러니까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환자가 많은 숫자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건 목표가 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급성 감염병은. 그러니까 엔데믹이라는 개념을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대규모 오미크론 유행이 지나가고 나서 분명히 한 3개월 정도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되면 예. 이건 엔데믹의 상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소강 상태, 재생산 지수가 1이 아니라 0에 가까운 상태로 한동안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럼 그동안은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약화하면서 예. 일상 회복을 시도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그걸 2급 감염병으로 그 대처를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의료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대규모 팬데믹을 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만 이제 독감은 사실 엔데믹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 에피데믹과 평소에는 거의 발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강 상태와 에피데믹이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에피데믹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과 약물 처방을 통해서 크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하지 않고 대응을 해서 큰 이제 어려움이 없듯이 코로나19 역시도 소강 상태와 이제 에피데믹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에피데믹이 왔을 때에 예. 엔데믹은 아니고요. 에피데믹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기존의 의료 체계에서 잘 관리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대비를 하는 것 그걸 지금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포스트 엔데믹 그런 그 방역 체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타액 검사 키트가 지금 허가가 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식약처는 타액 검체를 기반으로 하는 자가 검사 키트 1개 품목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코에 면봉을 집어넣지 않고 그냥 타액을 뱉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건데 일단 검사 과정 자체에서 어떤 고통이랄까요? 그럼 좀 번거로움은 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해외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신속항원 검사에서 뭐 비강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타액을 뱉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키트들이 승인이 나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예. 다양한 형태의 키트들을 활용할 수 있게 뭐 이렇게 그 어떤 이제 조건이 갖춰지는 건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런 키트들이 이제 승인되는 과정에서 예. 사실은 무슨 뭐 식약처에서 어떤 시험을 하거나 뭐 이런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제출한 그런 임상 결과를 갖다 그냥 보고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임상 결과는 뭐 예. 민감도 특이도 100% 만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실제 리얼월드에 가서 사용을 해보면 지금 국산 키트들 상당수가 이제 품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들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예.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무슨 그게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했던 타액에서 검체를 채취했던 간에 위험성과 위양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오미크론 유행도 신속항원 검사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사실 우리가 자랑하던 3T의 그런 방역 체계가 다 무너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신속항원 검사 자체가 나름의 의미가 있고 사용될 그런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그런 구색을 갖추는 건 중요하지만 예. 이런 키트들이 실제로 리얼월드에 사용됐을 때 그런 얼마나 그런 그 효과가 검증이 잘 할 수 있는지 위험성, 위양성 이런 걸 따져갖고 불량 키트들은 좀 퇴출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가을이나 이런데 새로운 그런 그 변이에 의해서 유행이 온다 그러면 이제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갖다가 그런 진단 그런 그 방역 체계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PCR 검사의 역량을 늘려서 PCR 검사를 가지고 이제 진단 검사를 해서 우리가 자랑하던 그런 3T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 자가 검사 키트도 일단은 좀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아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되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집마다 지금 방역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제 수치로 보면은 0세에서 9세 연령층의 경우에 2명 중에 1명꼴로 지금 감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백신 접종 필요성과 이 부분이 좀 연관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지금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5에서 11세 백신 접종 승인이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4월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미 4월 접어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아청소년의 반 이상이 감염이 돼서 자연면역을 획득한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자연면역을 획득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은 도리어 면역 간섭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신 적응증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건강한 아이들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이 그 코로나19를 앓고 지나간 아이들은 지금 접종의 대상 자체가 되지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5에서 11세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고위험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백신 접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몇 가지 좀 근거가 있는데요. 지금 성인도 이제 관련해서 뭐 추가 백신 접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3월 23일에 그 NEJM이라는 그런 그 저명 저널에서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냐면 오미크론을 앓고 이제 회복된 사람의 그 혈장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과거 와일드 타입의 그런 그 코로나19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오미크론까지 해가지고 중화 능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오미크론에서 회복한 사람은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방어력을 가지게 되지만 앞에 과거에 있었던 나왔던 변이에 대해서는 방어력이 없습니다, 거의. 그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을 때 오미크론 이외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슈퍼 면역이 아니라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밖에 안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새로운 변이가 왔을 때는 예. 오미크론에 앓고 지나갔던 사람이 보호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고위험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인 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세포성 면역이나 기억 면역을 획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접종에 어느 정도 이득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은 이제 과거의 백신 접종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서 과거에 이제 그런 나타났던 균주들을 다 포함하고 새롭게 유행할 균주들을 다 포함하는 이런 종합적인 백신들을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맞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네. 이제 논의들이 지금 WHO랑 FDA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이를 봐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도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변이는 계속해서 꾸준히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가장 바라는 건 이런 거죠. 오미크론이 유행이 지나가고 나서 예. 소강 상태가 오고 이제 더 이상의 유행, 대규모 유행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을 이제 대부분 바라실 텐데 예. 지금 뭐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그 종식도는 다시 대유행인데 예. 가을철이 되면 다시 대유행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 이제 대유행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유행을 하지 않고 종식이 되려면 전 세계가 모두 다 효과적인 백신 접종을 하고 또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공급이 돼서 언제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잘 복용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의료 체계들이 잘 받쳐주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야지만 전 세계 종식이 가능할 텐데 지금 그게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에 가을철 전후로 해서 대유행을 막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이제 그걸 대비해야 될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을 좀 기간을 두고 맞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그리고 임시선별진료소는 일단은 신속 항원 검사가 내일부터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을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자가검사 키트로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체계가 바뀌게 되면 어떤 점이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지금 뭐 신속항원 검사 양성을 갖다가 이제 확진으로 이제 인정해준 이후로 예. 지금 뭐 PCR 검사 건수가 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PCR 검사도 거의 잘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대부분은 신속항원 검사를 이제 병의원에서 해가지고 확진을 받고 계시는데 그런 그 인정된 이후에 지금 임시 선별진료소든 선별진료소든 간에 예. 그 신속항원 검사 줄은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PCR 검사도 지금 가서 대기 없이 다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증상이 없는 분들은 굳이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실 이유가 없고요.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병의원에 가가지고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양성이면 코로나19 치료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 음성이면 감기약 처방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꺼번에 되는 그런 과정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그리고 뭐 밀접 접촉자나 이제 고위험군들은 PCR 검사를 당연히 또 이제 무료로 더 빨리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의 롤은 사실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고 지금 뭐 그냥 PCR 검사에 중점으로 해가지고 더 빨리 더 결과가 빠르게 나오게 이제 진행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혁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